그러면 개시결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자가 멈추고요. 강제집행이 다 중지가 되고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이 신청서를 보고 법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금지명령은 나오게 되면은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요. 채권자들은 이 우편물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독촉도 못하고 상계도 못하게 되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납부가 현실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납부금이 언제부터 누적되어 있느냐는 달라요. 납부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납부를 해야 돼요. 개시결정일이 언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올해도 이제 2026년도 버전으로 바뀐 것들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빠르게 네. 이렇게 설명을 좀. 개인회생 절차라는 게 한번 겪어보면 참 쉬워요.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죠. 실제로 해보면 낯설어요.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학기부터 수강 신청은 너무 쉬운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매크로도 만들어서 돌리고 막 이럴 정도로 쉬워지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한번 겪어보면 쉬운데 이거를 글로만 배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개인회생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최신 버전으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은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신청해서 인가까지는 한 4에서 10개월이 걸리고요. 4개월은 정말 무보정으로 개시가 나오고 인가까지 나온 경우고 10개월은 보통의 경우고요. 신청 시부터 끝나는 때까지는 39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이 전체 기간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가까지의 절차예요. 인가 이유는 그냥 열심히 갚으면 돼요. 그래서 뭐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야지 법원이 심사를 하겠죠.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이 첨부가 돼야 돼요. 이러이러한 채권자에게 내가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과 수입 지출 목록, 나에게는 이만큼의 재산이 있고 매달 수입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지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로 변제계획안이 같이 제출이 됩니다. 이런 재산과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달 얼마씩 변제하고 내가 변제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이만큼씩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신청서 제출이 복잡해요. 서류 준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에 가까운 때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특정 기간 내에 2-3개월 내에 자료만 인정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내역으로 꼭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발령되는 단계예요. 앞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실은 하나의 서류가 더 제출이 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인데요. 금지명령을 신청해달라는 신청서고, 이 신청서를 보고 법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금지명령은 나오게 되면은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요. 채권자들은 이 우편물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독촉도 못하고 상계도 못하게 되죠. 중지명령이라고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중지명령은 뭐냐? 금지는 집행 전에 금지시키는 거고, 중지는 집행 도중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는 금지명령이 아니라 중지명령을 받아서 경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단계까지 쭉 지나면은 개시결정을 받게 돼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서를 다 검토해서 당신의 변제기간대로 변제면 맞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 시점이고, 이 이전에 법원이 판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정 공보가 내려오고 보정도 진행을 했겠죠. 이러면은 이때까지 1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법원이랑 가장 자주 소통을 해야 되고, 변호사 사무실과도 가장 많이 통화를 해야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회생위원과 가장 많이 컨택하고 협상을 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개시 결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자가 멈추고요. 강제 집행이 다 중지가 되고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자가 멈추고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금지 명령의 효과와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고 납부가 시작된다. 이때 납부할 계좌가 발급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납부가 현실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납부금이 언제부터 누적되어 있느냐는 달라요. 납부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납부를 해야 돼요. 개시결정일이 언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단계는 채권자 집회입니다. 채권자 집회가 뭐냐? 채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법원은 채무자하고만 얘기해요. 채권자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거예요. 채권자 집회기일에 이 이의신청서를 낸 채권자들이 법원에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법원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지나야지 법원도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째로 인가결정이 드디어 나게 되는데, 채권자 집회 결과 별 이상이 없다, 이의신청서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좋은 점은 뭐냐? 이제 변제계획안은 법원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정이 있어야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법원은 나에 대한 변제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소득을 적극적으로 향상을 시키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가결정이 나면은 꾸준히 변제금을 내고 36개월의 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은 면책 신청서를 내고 면책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꿈꾸던 신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기간을 보면은 총 소요 기간은 4에서 10개월에 3년을 더해서 3년 반에서 4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빨리 신청을 하면은 4년 뒤에는 이러한 채무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유념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